자, 여기 과세표준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과세표준이라는 용어는 해당 우리가 과세 대상이 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과세 대상이 되는 과세 대상이 되는 기준 금액은 공급가액이에요, 공급가액.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시험에서 과세표준은 이렇게 물어보면 공급가액은 이 뜻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뭐 이건 어렵지 않은데 우리가 만약에 금전으로 대가를 받았대요. 그럼 이건 돈이 명확하죠. 그래서 그때는 그 금전가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돈이 아닌 물건을 받았대요. 그럼 돈이 아닌 물건을 받으면 우리가 이쪽은 내가 공급이라는 용어가 핵심이죠. 그러니까 공급은 내가 공급해야 됩니다. 공급 받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A를 주고 B를 받았다. 내가 B를 받았다라고 하면 내가 준 거에 여기 시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금전 이외의 물건을 받은 경우 내가 공급한, 인도한 게 중요하니까 내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고요. 그 다음에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 받았대요. 이것도 제재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특수관계자라는 거 뭐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사장님이라든지 내 직원들 있잖아요.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으면 그거 시가로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외상거래 할부 판매. 여기에서의 할부는 단기 할부입니다. 그럼 우리가 원칙적으로 외상이나 일반적인 단기 할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인도일날 한 방에 때렸죠. 우리 공급 시기가 인도일 또는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였었잖아요. 그러면 금액도 그 인도하는 날 그 금액을 다 때려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죠? 그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이라고 돼 있잖아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자, 장기할부, 중간지급조건부, 완성도 기준. 이거 우리 공급 시기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였죠. 그러면 금액도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마다 우리가 과세를 나눠서 때리겠다라는 거죠.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수출은 이미 했죠. 원칙은 선적일의 환율. 예외적으로 선적일 이전에 원화로 환전하면 그때는 환전한 금액 자체가 명확하니까 환가한 금액. 이거 나중에 세무이급 실기에도 영향을 주니까 꼭 외우시고. 그 다음에 수입하는 재화. 자, 우리가 수입하는 재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외국에서 샤넬 가방 사셨다 라고 하면 샤넬 가방 500만 원 주고 사셨대요. 그 500만 원을 관세, 과세 가격이라고 불러요. 그 관세를 매기기 위한 물건 가격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관세, 과세 가격에다가 관세까지 때리죠. 거기에다가 사치품이면 개별 소비세라는 것도 때려요. 알죠? 농어촌 특별세는 무시하시고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를 다 더한 금액에다가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하대요. 그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내가 11,000원에 팔았대요. 근데 이게 11,000원이 애매하대. 이게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거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거냐. 이게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은 그냥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해석해 버립니다. 애매하면. 아셨죠? 그러면 우리가 요 11,000원 자체는 110%가 녹아지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공급가액이니까 그냥 순수한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한 100% 구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 앞에 거, 그러니까 여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하면 여기 부가가치세가 들어가 있다라고 봐요. 알죠? 그러면 우리가 부가가치세가 들어가 있으면 100%에 10% 더한 110%가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지금 공급 가액이니까 여기에 100% 부가세 제외된 건 100%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10분의 10이 나온 거예요. 요거. 아시죠? 요거. 자, 좀 외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게 얘입니다. 이거 좀 많이 어려워. 이걸 좀 많이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여기. 공급가액의 포함 또는 공제 여부. 여기가 좀 말 문제나 계산 문제로 나오면 좀 어려워요, 여러분. 좀 보실게요. 뭐냐면, 자, 갑이 A한테 물건을 팔았어요. 그리고 A한테 대가를 10,000원 받았습니다. 여기서는 부가가치세는 무시하세요. 그럼 일단 갑의 공급가액은 10,000원이죠. 왜냐면 재화를 인도하고 대가 받았으니까. 그래서 공급가액은 10,000원인데 나중에 A한테 또 2,000원을 또 받은 거예요. 알죠? 2,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2,000원을 갑의 공급가액에 여기 포함한다라고 하면 갑의 공급가액을 얼마로 보는 거예요? 포함한다라고 하면 2,000원 수정한 거예요. 그렇죠. 2,000원으로 보는 거죠. 10,000원에다가 2,000원을 포함, 더하겠다라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 2,000원을 포함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이때는 갑의 공급가액을 얼마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2,000원 안 더하니까 10,000원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외워주실 게 언제 공급가액에 이렇게 받은 걸 포함시키냐? 라고 하면 위가 핵심, 맨 위에가 핵심, 맨 위에. 내가 물건을 판매할 당시에 이 2,000원이 그 물건 가격을 구성하고 있으면 더합니다. 뭐 이렇게만 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번 사례 들어볼게요. 자, 사례 할부이자 가지고 해보자, 할부이자. 자, 보시면. 자, 제가 이제 옷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요. 여러분들이 저의 단골 손님이에요. 알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옷 하나를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옷 얼마짜리예요? 라고 해서 제가 10,000원짜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 현금 있어 10,000원 주고 살게요. 해서 10,000원 주셨어요. 그럼 저의 공급가액은 당연히 10,000원이 되겠죠?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옷을 저한테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거 얼마예요? 라고 해서 제가 10,000원입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저 돈이 없는데 할부 안 돼요? 네, 가정하시기에 10,000원이 무슨 할부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할부 안 돼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네 10,000원이요. 레오 할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그냥 돈으로 팔면 10,000원인데 할부로 팔면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이자까지 받아내야죠. 그죠? 그래서 저는 할부 이자까지 포함해서 옷을 12,000원에 판 거예요. 할부 이자 2,000원까지 포함해서. 그럼 이 할부 이자 2,000원은 옷 가격을 구성하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 물건, 내가 옷을 판매할 당시에 할부 이자가 그 옷 가격을 구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럼 이러면 우리가 이 공급가액은 10,000원이 아니라 12,000원으로 봅니다. 여기까지 되시겠나요? 자, 그럼 이제 얘랑 비교하실 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외상으로 옷을 사신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10,000원 주세요. 단골 손님이니까 10,000원 주세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한 3, 4개월 동안 안 오시네? 저는 그 생각했죠. 혹시 배를 쨌나? 그죠? 이거 배째라고 하잖아요. 배째. 그래서 배를 쨌나?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3, 4개월 뒤에 저희 옷가게를 방문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오래간만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 좀 까먹으셨구나. 맞죠? 오래간만이에요. 이렇게 반갑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혹시 3, 4개월 전이 기억나세요? 옷을 외상으로 사가셨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맞다. 죄송해요. 이렇게 하면서 뭘 주시냐면 우리가 대가를 늦게 주면 어떤 이자 주죠? 대가를 늦게 주면 외상값 같은 거 지연해서 주면 그래서 연체 이자 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3, 4개월 뒤에 연체 이자를 2,000원을 저한테 주셨대요. 되셨죠? 그럼 이 연체 이자 2,000원은 저의 공급가액에 포함할까요? 포함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셨대? 정답. 포함하지 않습니다요. 왜냐하면 여기 있죠. 여기 안 맞아요. 제가 인도한 건 옷을 외상으로 팔 당시죠. 외상으로 옷을 팔 당시에 연체 이자가 옷 가격을 구성하고 있질 않죠.
맞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외상으로 팔 때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연체상이구만 해서 12,000원에 팔진 않죠. 맞죠? 그래서 연체이자는 물건을 판매할 당시에 옷가격, 그 해당 물건 가격을 구성하고 있지 않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연체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불러요. 이해되세요?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절대 소득에 대한 세금이 아니에요. 왜냐면 연체이자든 할부이자든 2,000원만큼 더 받는 거니까 소득은 늘었죠, 둘 다. 맞죠? 근데 부가가치세는 인도하고 처분과 관련이 돼 있어야 돼요. 연체이자는 인도 처분하고 관련이 없어요.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자, 이번에는 운송비 할게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 쇼핑몰 사업자고, 여러분, 이제 제가 옷 쇼핑몰 사업자고,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자, 소비자. 자, A는 뭐냐? 제가 착불로 팔아, 착불. 착불 뭔지 아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불이잖아요. 다 그 택배비 있죠. 우리가 포함되어 있죠. 옷 같은 거 사실 때. 근데 제가 어떻게 팔고 있냐면, 옷을 10,000원에 팔고 2,000원의 택배비는 그 택배 기사분이 오시면 그때 주세요. 이렇게 파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제가 옷을 팔 당시에 운송비가 옷 가격을 구성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저는 10,000원만 받고 2,000원 여러분들 택배 기사분한테 나중에 주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이 A 착불 같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은 10,000원이에요. 되시겠죠? 근데 B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 일반적인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 파시는 그 형태죠. 뭐예요? 그냥 옷 팔 때 12,000원은 적혀져 있고 택배비 포함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택배비가 물건을 제가 판매할 당시에 택배비가 물건 가격을 구성해야 하네요. 하죠. 하면 이때는 이 운송비를 포함한다라고 12,000원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되셔요? 요게 핵심. 되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자, 그래서 언제 공급가액에 포함하냐면, 여기. 언제 공급가액에 포함하냐면, 할부이자요. 맞죠? 그 다음 여기. 대가의 일부분으로 받는다라는 거 물건을 판매할 때 그 운송비 같은 게 물건 가격 구성하고 있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리고 언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냐면 우리 방금 했던 그 연체이자 딱 하나 있죠, 요거요. 그럼 나머지 요거 해볼게요. 나머지 세 가지. 자, 일단 여기 네 번째 점부터 해보죠. 뭐냐면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술을 납품하는 업체예요. 여러분들은 술집 사장님이고 자,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를 납품하냐면 일단은 처음에 이제 병맥주 납품하는데 병맥주랑 소주 알죠? 자, 납품을 하는데 그럼 여러분들 병맥주나 소주는 깨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술집에 납품할 때는 그 맥주 박스나 여러분들 맥주 박스 같은 데 담아서 드리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좀 생각해 주시냐면 그 맥주병하고 소주병, 병맥주하고 소주병 합쳐서 10,000원. 그리고 맥주 박스 또는 소주 박스 2,000원. 제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12,000원 받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그게 여기 보시면 반환 조건에 얘는 용기 대금이죠.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뭐만 필요하신 거예요? 그죠? 그 병맥주하고 소주만 필요하시잖아요. 근데 그냥 제가 병맥주하고 소주병만 딸랑 드리면 여러분들 손 깨질 염려가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맥주 박스에 담아주세요. 대신에 나중에 맥주 박스는 반환할게요. 하면 그 제가 용기 대금 받은 거 2,000원이죠. 맞죠? 그건 제 입장에선 수익이 아니라 부채죠. 나중에 돌려드려야 될 부채란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환 조건의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은 이건 받는 사람 입장에서 부채지 이거는 수익이 아니에요. 되셨죠?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자, 제가 정부한테 무언가를 팔고 보조금을 받아요. 그럼 그때는 공급을 했죠. 우리 부가가치 핵심이 공급과 인도가 일어나야 돼요.
여기 보시면 공급과 무관한 국고보조금 있죠. 내가 그냥 정부한테 보조금 그냥 받은 거예요. 그럼 왠지 포함해야 될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정부한테 받았으니까 내 소득은 늘어났거든요. 하지만 공급하지 않고 받았잖아요. 인도하고 처분하고 관련 없으면 부가가치세는 과세하지 않아요. 아셨죠? 그래서 공급과 무관한 정부 보조금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거 암기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할게요. 여기. 이게 뭐냐면,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음료수를 납품해요. 우리 술집에 음료수도 납품하죠. 제가 음료수를 납품을 하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다가요, 사고가 나가지고 그 음료수가 다 엎질러진 거예요. 사고가 나가지고. 이게 그거죠. 공급받는 자가 여러분들이고요. 도달하기 전이죠. 여러분들은 아직 도착 안 했잖아요. 도착하기 전에 파손된 게 10,000원짜리죠. 그건 인도가 일어나기 전이잖아요. 맞죠? 그럼 저의 공급가액은 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음료수 넘겨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다가 엎질러서 깨졌네? 그럴 수도 있잖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다가 엎질러진 거예요. 그러면 제 입장에선 여러분들 인도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럼 그때는 제 공급가액은 0원이나 10,000원이 되는 거, 인도가 일어났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요거. 자,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보시면, 이건 우리 이미 했죠? 공급가액에서 공제한다. 언제 빼냐면 매출 내누리, 매출 내누리는 공급가액에서 뺐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 넣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이거 제가 설명드릴 게 없고요. 주의하실 게 요놈식입니다. 여기 공급가액에서 안 빼는 거. 자, 요거. 자, 여기 대손금 할게요. 자, 보실게요, 여러분들. 대손금. 자, 보시면 여기다 그릴게요. 자, 제가요, 오늘이 9월 16일이죠. 5일? 16일이구나. 자, 제가 9월 16일 날 제품을 외상으로 팔았어요. 외상으로 10,000원에 판매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부가가치세도 못 받았겠죠? 그렇죠? 물건은 외상으로 파는데 여러분 전 외상값은 못 드리지만 부가세는 드리겠습니다. 열받지 진짜로. 그죠? 그래서 외상으로 팔았다라는 건 부가가치세 1,000원도 외상이다 그 뜻이에요. 그럼 질문. 그러면 저는 부가가치세를 못 걷었죠? 못 걷었으면 세무서에 매출세액 낼까요? 안 낼까요? 부가세 안 걷었잖아요. 못 걷었잖아요. 그럼 매출세액 낼까요? 안 낼까요? 내야 됩니다. 왜 내야 되냐면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한 7년 동안 못 받았어요. 세무서 못 받으셨어요? 7년 동안 내지 마세요. 이러진 않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잖아요. 하면 무조건 대가를 받든 안 받든 매출세액을 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 돈 가지고 일단 냈다가 여러분들한테 받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0월 25일 날 일단 제가 매출세액을 1,000원을 납부하는 거예요. 했었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됐냐면 11월 25일 날 대손이 됐네? 대손이 됐다라는 거 저 얼마 띄어먹힌 거예요? 11,000원 띄어먹힌 거죠. 10,000원에다가 세금까지 띄어먹힌 거잖아요. 그럼 제 입장에선 이 1,000원은 냈었어야 돼요? 내지 말았었어야 돼요? 내지 말았었어야죠. 왜 냈냐면 11,000원을 받을 줄 알고. 맞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대손이 되잖아요. 대손이 되면 세무서에서 낼 세금에서 빼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1월 25일이 확정신고가 되겠죠. 내년도. 이때 매출세액에서 1,000원을 까줍니다.
왜 있니? 자, 안 나오네. 야, 아이고, 안 돼. 네,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다 보세요. 여기 해보시면. 그럼 분명히 여기 차감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차감하고 있네. 말이 안 맞잖아요. 정말 말이 안 맞을까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세액에서 차감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세액에서 빼는 거예요? 금액에서 빼는 거예요? 금액에서 빼는 거지 세액이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대손이 되면 나중에 낼 세금에서 빼요. 금액에서는 안 뺍니다. 받아들여 주시게요, 여러분들. 같은 거 아닌가?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듣고 버리셔도 돼요. 우리가 금액의 변동이 일어나면 수정세금 계산서라는 걸 새로 발급해 줘야 돼요. 대손이 발생했는데 금액에서 빼잖아요. 그럼 상대방한테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줘야 돼요. 상대방이 안 받겠지. 맞죠? 그게 번거로워요, 되게. 알죠? 그래서 세액에서 뺍니다. 금액에서 못 빼요. 알죠? 자,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두 번째 판매장려금의 지급입니다. 혹시 판매장려금이 뭔지 아시는 분? 판매장려금. 그 백화점에서요, 그 왜 이러나? 자, 여러분, 백화점 있잖아요. 백화점에서 VIP 고객들에게 여러분들 주는, 자, 우리가 백화점에서요, VIP 고객들에게 주는 걸 판매장려금이라고 해요. 돈으로 주는 거. 그런 거 있죠. 1년 동안 백화점에서 여러분들이 한 3억 긁으셨어요. 3억 정도 물건을 사셨대요. 그럼 백화점에서 단골 손님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 막 지나가 막 인사하고 그러죠. 진짜로. 그래서 백화점에서요, 고객님 앞으로 우리 백화점 많이 이용해 주세요. 네, 돈으로 드릴게요. 라고 하는 게 판매장려금을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에는, 그럼 백화점 입장에서는 지급했으니까 소득이 줄죠? 주니까 빼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왜 안 빼냐면 여기. 아까 얘랑 취지가 똑같아요. 우리가 물건을 인도할 당시에 판매 가격을 구성해서 받았다면 더 한다면서요. 그죠? 그럼 뺄 때도 내가 물건을 공급할 당시에 지급하면 빼주는 거예요. 맞죠? 물건을 판매할 때 그 판매 가격에 구성되어 있으면 우리가 포함시킨다면서요. 그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물건을 팔 당시에 지급하고 있으면 그건 빼주는 거예요. 근데 판매장려금 생각해보세요. 판매장려금은 백화점에서 물건을 팔면서 그때 바로 판매장려금 주나요? 그러면 뺄 수 있어요. 물건을 공급과 관련이 있으니까. 근데 판매장려금은 공급은 예전에 하고 나중에 주는 거잖아요. 맞죠? 즉 물건을 공급하는 시기와 지급하는 시기가 달라요. 그래서 안 빼는 거예요. 인도 당시에 내가 인도 당시에 지급하는 가격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물건을 팔 당시에. 이해되세요? 만약에 내가 백화점에서 물건 1억 질렀어. 그럼 1억 질렀을 때 판매장려금 제가 한 1,000만 원 되니까 9천만 원 주세요. 이러진 않죠. 맞죠? 일단 1억 먼저 받고 나중에 1,000만 원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조심하셔야 돼, 이런 거. 한 2개 정도 풀어볼게요. 일단 밑줄 좀 칠까요? 자, 150페이지 네모 2번. 자, 공급 유형별 과세표준. 자, 첫 번째 구분에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보이시나요? 그러면 얘는 오른쪽에 금전가에게 밑줄 치시고, 자, 그 다음에 금전 이외의 물건을 받은 경우 있죠. 거기 밑줄 좀 공급한 재화 등의 시가 밑줄 치시고, 이거 최근에 어떻게 장난친 적이 있냐면 공급받은이라고 장난친 적이 있어요. 항상 여기는 공급, 인도를 내가 해야 돼요. 인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구분에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 있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밑줄 공급한 재화 등의 시가 밑줄 치시고. 자, 그 다음에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칸 보시면 간주 공급 보이세요? 간주 공급도 똑같이 밑줄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밑줄 치시고. 자, 근데 이건 우리가 했죠. 뭘 했었냐면 그 맨 아래 직매장 반출이요. 우리가 직매장 반출은 원가였죠,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줄에 재화의 취득가액 밑줄, 재화의 취득가액. 자, 그 다음에 이제 151페이지. 자, 맨 위에 외상거래, 할부거래 보이세요, 여러분들? 여기에서의 할부는 단기 할부예요, 단기 할부. 자, 밑줄 좀 오른쪽.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 밑주시고.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 밑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분에 장기 할부,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부 있죠. 오른쪽에요.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밑줄 쳐주시고. 자, 그 다음에 네모 3번 중간에 일반적인 과세 표준의 계산식. 자, 거기 첫 번째 구분에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항목 있죠. 자, 동그라미 1번 중간서부터 밑줄 할부 판매의 경우 이자 상당액. 이게 할부 이자죠, 뭐.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요. 자, 전부 다 밑줄. 자, 대가의 일부분으로 받는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 핵심은 대가의 일부분으로 받는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거기 개별 소비세, 주세, 교통세 밑줄 치시고. 우리 아까 수입할 때도 그 개별 소비세 같은 거 더해진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분에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항목. 자, 동그라미 1번 매출 애누리 같은 거 있죠? 얘는 그냥 거기에다가 공급가액에서 차감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공급가액에서 차감. 자, 공급가액에서 차감이라 적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전부 다 밑줄이요.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 해주시고. 여기서 핵심 도달하기 전이죠. 도달하기 전.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거기 중간서부터 밑줄.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밑줄 좀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끝에 연체이자 있죠, 여러분들. 연체이자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자, 전부 다 밑줄이요. 반환 조건의 물건의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 밑주시고. 여기 핵심 반환 조건이죠, 반환 조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구분에 과세 표준에서 공제해서는 안 되는 항목 있죠. 그죠? 동그라미 1번 대손금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밑줄 치시고. 근데 갑자기 가로 안에 현물 지급 있죠,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들어보실게요. 백화점에서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라고 해가지고요, 돈으로 준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로봇 청소기 준 거예요, 로봇 청소기. 그럼 뭐예요? 로봇 청소기를 그럼 백화점에서 매입할 때 매입세 공제 받았겠죠? 근데 그걸 여러분들한테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했던 사업상 증여, 불특정 다수인한테 증여하는 거. 그럼 얘는 사업상 증여니까 오히려 간주 공급으로 와서 오히려 더 토해내게 해요. 알죠? 그래서 가로 안에 밑줄 좀. 자, 현물로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이 아니라 얘는 물품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현물로 지급하면 사업상 증여로 봐서 오히려 시가를 더해버립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사업상 증여로 봐서 과세한다라는 건 시가만큼 더해서 과세 때려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당초에 매입세 공제 받아놓고 매출세가 안 내잖아요. 판매 장려금을 물품으로 주면. 이해되세요? 판매 장려금 우리 돈은 재화가 아니잖아요. 돈은 재화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금으로 주면 안 빼는데 물건으로 주면 안 뺄 뿐더러 왜냐하면 우리가 판매하면서 주는 거 아니니까요. 그죠? 근데 당초 매입세 공제 받아놓고 그 공짜로 주는 거면 사업상 증여 걸려버린단 말이에요. 맞죠? 시가만큼 또 토해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 맨 아래에 네모 4번. 그 왜곡 통화 있죠, 여러분들? 자, 첫 번째 구분에 공급 시기 도래전의 원화로 환가 밑주시고, 공급 시기 도래전의 원화로 환가 밑주시고. 네, 오른쪽에 그 환가한 금액 여기에 밑줄 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152페이지. 자, 152페이지 맨 위에 네모 5번 수입 제어의 과세 표준 있죠, 여러분들. 거기 개별 소비세 정도까지만 밑줄 좀 쳐주실래요? 관세의 과세 가격 더하기 관세 더하기 개별 소비세. 페이지 잘못됐나? 어디 있어요? 151페이지 있구나. 죄송해요, 여러분. 제 페이지. 151페이지네요. 예. 짜증나, 갑자기. 151페이지 맨 아래입니다. 자, 밑줄요. 관세의 과세 가격 더하기 관세 더하기 개별 소비세 밑줄 쳐주시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이제 요거만 남았습니다요. 자, 여기 예정신고와 납부.